안녕하십니까. 달마을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요, 11시를 넘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영상을 올렸어야 됐는데, 계엄하고 이 탄핵 정국이 너무 복잡하고 상황 전개가 빨라서 제대로 뭐 국면 정리가 안 돼서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우 대강의 내용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가 지금 혼돈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지금은 소소한 논평이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엄 탄핵 정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 난국 수습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사항들이 뭐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달마을TV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좌우 체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친중 좌파, 친북 좌파이기도 하죠. 이 친중 좌파나 친북 좌파가 와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국가 위기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이 종공 세력에 대한 척결을 주문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좌파 세력의 뿌리가 너무 깊어서 윤석열 정부가 척결에 실패했죠. 물론 인사운용 잘못한 탓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작년 2월 달에 의료대란이라는 터무니없는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 다음에 거대 민주당의 등장과 전횡으로 국정마비가 오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독배를 스스로 마신 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요, 그 30년 좌우 체제 전쟁의 어떤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상황이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하나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지금 나라가 정신적으로나 국가 정체성에서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12월 3일 계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제가 그 16가지 어떤 국민들의 그 판단 기준 또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명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말하는 쟁점 정리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곤란하고 그 명제들만 제시하는 걸로 오늘 논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주당의 국정마비와 정치 공세에 대응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시기와 방법에서 엄청난 실책이자 졸작이지만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국으로부터 환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외환은 더더욱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요, 대통령의 실책이 막중하지만 국가적 위기와 또 국익 손상을 감수해도 될 만큼 국회의 탄핵 소추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요,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의회 쿠데타 상황을 조성을 했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말하자면 대선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행정부 권력에까지 관여하겠다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경각심과 경계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상식 밖의 대통령 체포에 나섬으로써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난 이후로 늦춰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가 지난번부터 주장해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는 그 민주당과의 내란 짬짬이 의혹, 그 다음에 심판기일 일괄 지정,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가처분 지연 등 기관의 무게나 위상에 걸맞은 그런 엄격성과 국익 우선의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어떤 정파적으로 오염된 그 결함을 노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상실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빠른 시일 내 기각 처리를 하고 만약 민주당이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원 등 사법부 곳곳에서 좌파 판사들이 정치 판결로 나라의 안위가 심각하게 지금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자정개혁과 더불어 판사들의 정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한, 특히 시국 사건의 경우 잘못된 판결에 대한 해임 등 판사들의 유아 독점적 전횡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런 법률 법률 연구단체가 아닌 법률 판사들의 정치단체 출신들에 대해서는 시국재판에서 전부 배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뭐 지법원장이라든지 법원장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직책에 추천되는 것을 이걸 전부 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7번째요. 사법부는 엿가락처럼 늘려진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5월 이내에 마무리 지어서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하루빨리 해소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요. 이번 계엄 탄핵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은 민주당의 나팔수나 선전선동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조중동처럼 기계적 형평성을 가장해서 좌경 세력에게 유리한 지형을 조성하는 등의 심각성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방송은 물론이고 신문 언론에 있어서도 이 주류 언론에 대한 거의 리셋에 준하는 그런 언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9번째요. 의회 쿠데타를 자행해서 국가 질서를 마비시키고 위헌, 위법적, 친중, 1인, 독재 정당을 기도하는 민주당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는 비범죄인 분자들로 야당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정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민주당은 내란으로 보기 어려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에 몰아넣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 나라에 환란을 조성했다는 외환까지 지금 묶어서 주로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묶어서 이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녕 질서를 해치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입법 조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12번째요. 국민의힘 당은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이념 투쟁에 전력을 다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지린멸렬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의 좌경 분자들을 출당시켜서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내부 정당 결집력을 보여서 지금 국가 수호에 나서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요. 국민의힘 당은요,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한 어떤 특위, 국정조사, 입법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 체포를 위한 조치에 협력하거나 대통령 경호권 행사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개인보다 국가의 위상과 국가 위기 타개에 주력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제를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번째요. 대대행 정부죠. 최상목 대대행 정부는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모든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입법 보류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이게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양당 합의로 이루어지는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1인 주도로 재추진되는 지역화폐법 있죠. 이런 것들 당연히 거부권이 행사돼야 되고,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부권이 행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가 남발하고 있는 입법 조치는 전부 무효화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5번째요. 대대행 정부는 윤 대통령의 무도한 정책 추진으로 국가 위기를 불러온 의대 정원을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영명으로 해서 지금 말하자면 의대가 하나의 그 거대한 문제 덩어리로 지금 화하고 있는 이 의료 대란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단초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대를 넘어 50%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불행하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적인 자질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이재명이라는 친중 종공 1인 독재의 위험성을 시시각각 확인한 데서 기인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지지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그동안의 그 무능, 무책임, 국정 혼돈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핵이 기각이 되더라도 오만과 독단, 이런 편견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국정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상황을 오늘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생각이 합당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 저의 생각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사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